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더욱더 새로워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더해주는 이 시간 다양한 정보와 알찬 내용 꽉 찬 재미를 모두 모아서 출발해 볼 텐데요.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날선 시장 이야기와 우리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까지 버라이어티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자, 수요일 이 시간 수요일을 책임져줄 네 분입니다. 우리들은 이분들을 주식계의 장인이라 부릅니다. 수요일에 김병전, 이동근 그리고 박한필 신학수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거침없이 얘기해 주시는 주식계의 장인 네 분의 합의 주식 경력이 100년이 넘습니다. 네 분의 합의 주식 경력이 100년이 넘기 때문에 아마 이 네 분이 오늘 해주는 거침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오늘 또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에 박한필 대표는 화요일에 팀이신데 이 100년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박한필 대표를 또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큰 활약 부탁드리면서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증시만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하락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막내시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반전에 대한 포인트와 이슈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시장이 그렇잖아요.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등을 했었고 반등한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반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적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일단 제일 포인트적으로 잡히는 것은 2650포인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2650포인트를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의미적인 부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거래량 4억 4천만 주 거래된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 대금은 7조 8천억 이 정도 되는데 이 7조 8천억 중에서 매일 반대 매매로 나가는 금액이 5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죠.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아침에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장을 담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네. 시장 여건에서 올라온다 아니면 반전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짧게 매매하잖아요. 단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슈와 뉴스가 있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상태로 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만 유독 많이 빠진 이유는 바닥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돌질 않았잖아요. 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김병전 대표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와 함께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신학수 대표에게 드렸던 질문. 글로벌 증시 중에 우리 증시만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이 어제 오르고 이게 징검다리처럼 퐁당퐁당이라고 하잖아요. 퐁당퐁당 장세인데 이런 식의 퐁당퐁당이면은 옷 다 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하락의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와 함께 관전평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네.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이제 송구스럽게 합니다만은 뭔가 정돈되어 가는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2차 전지 하락분을 빼면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체감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체감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빠진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미국도 오늘 이제 아침에 끝나니까 미국 증시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뭔가 하면 기업 실적이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S&P 500 가운데서 지금 기업 실적이 발표된 종목이 약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한 77%가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국채죠. 10년물이나 30년물이 이제 5% 아래로 이제 하향 안정화, 뭐 4.8%대, 뭐 4.9%대 이렇게 이제 하향 안정화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오늘 국내 정치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봤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찬물을 사실은 끼얹은 것이 사실은 2차 전지를 빼면은 뭐 우리가 예상적으로 저는 뭐 앞으로 이제 하반기는 주도 섹터가 반도체라 보거든요. 네.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뭐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뭐 중국 소비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 뭐 건설업 반도체와 화장품 관련주는 오늘 예, 선방했습니다. 건설업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대형주 뭐 대다수가 좀 반등 2차 전지만 유난히 그렇죠. 빠졌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게 왜 하락을 했냐? 그 제가 지금 여기 저 2부에 나오면서 네. 제가 한 3주 전부터 빨리 2차 전지를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욕을 좀 얻어 먹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100만 원대 그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예견된 하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 제가 볼 때 5년치, 10년치 성장세를 다 끌어다 쓴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하죠.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또 이슈를 2차 전지 다뤘으니까 예, 2차 좀 전지 이따 이야기할 거죠. 자세히 그래서 얘기하고.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차 전지만 딱 빼면은 그다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그래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한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시장이나 관전평 볼 텐데요.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좀 체력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꼭 뭐라고 할까요?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에서 조금 바람만 불면 우리 증시의 그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체감이 좀 드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함께 하락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수급이 묘하게 그 꼬이는 현상이 다발적으로 좀 벌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의 금리가 좀 매력적이고 해서 지금 뭐 5% 이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대략 한 5%, 6% 정도의 이자를 정기예금에서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채 투자에도 한 5%, 6%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굉장한 높은 이자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흑자를 내지 못하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의 이익 단계에 있는 기업은 이제 매력이 확 떨어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공매도가 지금 올해 코스닥이 연초에 공매도가 2조 7천억이 잔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9월 말에 잡으니까 6조 7천억. 그러니까 무려 4조 원이나 는 건데, 그 중에서도 9월에만 유럽계 투자가들이 3조 7천억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 유럽은 지금 뭐 프랑스계나 영국계 이런 쪽은 우리나라에 매도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대부분이 공매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막 9월에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에서 당했던 어떤 쇼커버링 이런 것들을 좀 안가품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하여튼 이런 대량의 공매도 사태와 또 최근에 그 키움증권의 이제 이번에 영풍 제지 문제로 해서 미수금 또 신용에 대한 청산 부분이 급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HTS 자료 좀 봐주시면 네. 이게 지금 9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용이 한 20조 한 2, 3천억대 있던 게 지금 불과 한 3주일 만에 17조 6천억까지 대략 한 2조 5천억 가까이 청산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매도가 한 3조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6월에 코스닥이 26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래 대금 6조 왔다 갔다 합니다. 6조 거래되는 장에 신용 청산과 공매도를 때렸으니,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면은 대부분 뭐 감독 당국이나 이런 데서 뭐라 그러느냐, 신용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공매도도 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용을 잡아놓고 공매도만 때릴 수 있게 해놓으니까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 공평성은 조금 이제 상실된 구간인 거죠. 물론 키움에서 이제 이번에 영풍 제지 때문에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나와서 공매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업종까지 약간 피해를 주는 것은 아마 2차 전지가 이제 대폭 폭락하면서 2차 전지가 어쨌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시총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매물이 베스킷으로 나오면서 다른 업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멀쩡한 업종도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막판에 이 뭐 대량 매도가 나올 때 프로그램 매도에 섞여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그래요. 무너뜨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진짜 수급이 완전히 한쪽은 양발로 뛰고 한쪽은 외발로 뛰고 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묘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봅니다. 말씀만 들어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암담하긴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잠시 후에 또 뭐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전략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여쭤볼 테니까 네, 그때 알겠습니다.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동근 대표께도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한 줄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동근 대표님? 글쎄요, 뭐 일단 저는 울려는 시점에 뺨 맞았다 이렇게 이제 그 한 줄로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면 시장이 약한 거는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시장이 안 올라가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쪽에서 더 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월이.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 간담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긴축에 대한 내용들이 풀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지정학 변수인데 그 지정학 변수 한 개도 버거운데 두 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솔직히 뭐 민간인들 피해만 좀 없으면은 싸우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현재 그게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환율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연초에 이미 슈팅을 쳤습니다. 1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삼성전자를 12조 7천억 정도 샀거든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13조 5천억 정도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됐냐면 5에서 6조 정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긴축이나 지정학 리스크 이런 내용들도 외국인들이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연초부터 해서 싸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땡겨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치 전략이나 지금 지분이 53% 정도 올라 있는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선물 매도를 통해서 네. 해치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약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진 게 긴축하고 지정학하고 수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긴축은 어차피 연준이 내년도 돼야 풀 것 같고요. 지정학 리스크는 언제 풀릴지 솔직히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풀릴 수 있는 거는 수급에 대한 내용들인데 외국인들이 사러 언제 들어올 거냐 이거예요. 잠시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고 하면 잠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네, 코스피 월봉이죠. 네, 코스피 월봉입니다. 이게 파란 선이 뭐냐면은 120개월 선이에요. 제일 먼저 이게 외환위기가 왔을 때고 이게 거꾸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안정화되는 데 시간 걸렸죠. 그다음에 여기가 코로나? 이 금융위기 왔을 때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가 남유럽 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주가는 안 빠졌지만 개인들 돈은 투자금은 녹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코로나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120개월 선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물리거나 약간 벗어나게 되면은 싼 맛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슈 중에서 긴축이나 지정학 리스크 이건 쉽게 풀리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싼 맛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인데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끈기하고 뚝심을 가지고 버텨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정학 리스크나 긴축 리스크가 풀리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수급에 대한 싼맛에 들어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시되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는데 채팅창에 투심이 다 죽었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투심, 상심, 사심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전 공감이 됩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공매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주가 조작 이야기도 있고 뭐 아무래도 시장에 즐거운 소식 별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투심이 좀 다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져보는데요. 오늘 이런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답답한 마음을 우리 네 분이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오늘은 채팅창,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대신해서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습니다.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이슈의 명쾌함을 더하는 시간 오늘의 이슈 예스 또는 노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소비와 수출 모멘텀, 중국 소비주 한 줄기 희망.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중국 소비주, 그리고 반도체, 일부 반도체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 지금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광군제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소비주 들어가도 되는지, 된다면 O, 아니면 X로 명쾌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O,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늦었다. X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박한필 대표만 X고요. 세 분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립이신가요? 요새 중립 많이 나오시네요. 이동근 대표님. 그러면은 먼저 오르드신 우리 김병전 대표의 이야기 듣고 박한필 대표의 X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에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많이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좀 전에 2차 전지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야 2차 전지가 이만큼 빠졌으면 많이 빠지지 않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착시 효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올 연초 대비해서 오름폭만 하더라도 그저 한 10만 원대에서 거의 150만 원이니까 15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15배 오르내서 지금 반절 정도 사실 빠졌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장 이게 많이 보는 게 이제 RSI 지표예요, 사실은. 네네.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 보면 RSI 지표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감에도 구간은 이제 근접을 했어요. 이제 근접을 했거든요. 약간 이제 내일이나 모레 살짝 또 반등하는 척은 할 거예요, 아마. 이제 RSI가 보통 30 이하에서 이제 감매도라 그러는데 만약에 뭐 28이 갈지 18이 갈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일단 이제 보여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 소비재를 보면 중국 소비재는 이제 경우의 수가 틀립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이 RSI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 중국 소비주 중에서 어느 쪽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재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화장품, 화장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행도 여행상품이죠. 카지노, 될 수 있고 호텔, 그다음에 네. 면세 이쪽 될 수 있는데 주로 저는 이제 화장품을 화장품, 좀 네. 보고 있거든요. 화장품을 보고 있는데 화장품 중에서도 사실 다 이렇게 뭐 빠지다가 막 급락하다가 뭐 지금 막 급반등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뭐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맥스 갑자기 이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메카인가요? 네. 그 두 종목은 아직 상당히 이제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강운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뭐 11일 네. 강운제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객 네. 그 이슈가 사실 묻혀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묻혀버렸는가 하면 뭐 최근에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국채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까지 터지면서 사실 중국 관광
단체 계획이 뭐 원료인데 이게 사실 뉴스가 계속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게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와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고 이제 RSI 지표를 나중에 한번 제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살펴봐드리는데 RSI 지표도 이렇게 보시면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화장품들 보면은 거의 RSI가 30 밑으로 구덩이를 딱 팠습니다. 그래요. 이게 감에도라는 얘기죠.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중국 소비재 지금 봐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한필 대표는 반대 의견이십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중국 소비주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고요. 우리나라는 가래떡 데이지요. 11월 11일이 좀 그래서 약간 특성이 있긴 한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 선반영이 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셔서 반대일까요?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게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클리오나 네. 이제 이런 종목은 신고가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이게 보면은 그 전에 이미 고점 통과하면서 미국이나 이제 아시아 시장, 중국에서 좀 고전해도 새로운 시장 개척에 따른 어떤 실적과 OEM, ODM의 이제 이런 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매력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뭐 호텔 신라라든가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거는 이번에 그 국경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광군제에 앞서서. 근데 거기에서 뭔가 기대감을 유발하는 것 같다가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요. 광군제 기대감으로 최근에 또 며칠 올랐거든요. 지금 쫓아가서 과연 얼마의 어떤 이제 이익을 거두고 그랬겠네요. 또 차익 매물에 또 두들겨 맞았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2단계에서 쫓아가야 될까? 광군제 이야기 나오면서 장이 폭락할 때 이쪽으로 피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이게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신학수 대표는 중국 소비주 지금 네. 봐도 된다,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는 표현이면 네. 당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봐야 되는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보면서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중국 소비주도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현재의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과 뉴스에 대한 여건으로만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움직인 종목도 가만히 보면 사우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 뉴스에 나오는 쪽만 좀 올라왔었잖아요. 지금은 광군제라는 이슈가 남아 있고 그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화장품 주식이 있는 거죠. 지난번 국경절인가 이때 단체 관광객 허용돼 가지고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많이 안 왔어요. 네, 서울은 텅텅 비었고 진짜 제주도의 일부 호텔만 지금 그러니까 차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거든요. 그만큼 빗발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번 그러면 춘절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빗발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단체 관광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광군제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관련되어 있는 여건의 그 그러니까 그 소비 제품들이죠. 이런 쪽을 판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손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슈는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제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사라, 저거를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사실은 뭐 현금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짧은 전략이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슈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업종,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어떤 업종이 좋은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것, 그쪽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 네.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이런 쪽은 지금 살아 있어요. 근데 살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추세 부분에서 조정이 있는 거지 저점이 뭐 이전 저점보다 내려와서 하락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에스테틱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의외로 많이 내렸어요. 에스테틱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니까 내린 부분에서 반등하고 반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나 비올 아니면 하이론이 이런 쪽도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동훈 대표님은 중립입니다.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중립이 어떤 의견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냥 단타 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단타. 예, 단기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뭐 광군제 전 오늘 중국 쪽 올라간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부식 올라간 거는 봤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뭐 아까 한국경제 딱 오니까 자막에 광군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뭔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제 광군제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우리가 그랬죠. 광군제 하면은 그때 뭐 중국에서 한 번 클릭하면 매출이 1억씩 올라가고 뭐 100억씩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뭐죠? 그 왕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막 마스크팩 그런 시절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았던 것이고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4.5%에서 4.9가 나왔거든요. 네. 예, 거기에 따른 영향, 중국의 소비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3에서 내려왔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주가 간다라는 거는 네. 전체 뭐 아모레퍼시픽 대장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이 삼형제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이 투기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거꾸로 움직이는 이런 네, 네.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매매다 단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소비와 수출 모멘텀 중국 소비주 한 줄기 희망이라는 이슈를 갖고 얘기해봤는데요.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잠깐 아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그림 제가 차트 잠깐 그러시죠. 네.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자꾸 RSI를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코스맥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이런 거는 가매도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실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실적이 이제 좋아서 가는 거고 이제 낙폭 가대에 이제 충분히 빠졌다는 의미로 제가 이제 화장품을 이제 중국 소비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 한 분을 보시면은 RSI 지표 보면 이제 이렇게 구덩이 30 이하죠. 네. 이 구덩이를 이렇게 파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 구덩이를 파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또 급등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지금도 지금 이렇게 30 이하 가매도권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 5 내지 6일 정도 매매 거래일수록 급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모멘텀이 뭐냐 바로 이제 강군제하고 플러스 알파 그 중국 관광 예, 단체 관광객들. 네. 입국 그게 아주 이슈화가 묻혔다. 그래요. 이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 중국 소비자 화장품주는 뭐 오를 때가 됐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소비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채팅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은 이 시간 통해 도와드리지 않는데 업종이나 섹터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악재는 다 나왔는지요? 나름 무량주라 생각하고 보유 중인데 많이 힘드네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종목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OX로 평가라고 한 분 정도의 의견만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1분기 안에 살아날 우리 좀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날 희망이 좀 보인다. O. 아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좀 한참 아직 좀 걸리지 않겠느냐. X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안에서 너무 많이 세분화가 되긴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다이어트가 요새 또 유행이니까요. 당뇨 다이어트로 뜨거운 제약바이오 쪽만 신약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 둘, 셋. 헷갈리네. 두 분이 오고 두 분은 중립입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 한 분한테만 들으려고 하는데 짧게 두 분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근 대표님 오니까 이동근 대표님의 의견, 신학수 대표님의 오의 의견 들어보고 박한필 대표님의 중립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신학수 대표님, 제약바이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자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내렸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내렸는데요. 다른 종목이 많이 내린 부분에서 성장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네. 지금 광고제 얘기 나오는 것도 이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화장품 주식이 굉장히 좋아하고 좋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겠죠. 제약바이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다만 현재의 가격대역에 그리고 현재의 이 주가 그 자금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다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 부분에서 일단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좀 그렇죠. 뭐 마중물의 역할을 좀 해줄까요? 포문은 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에도 이슈에 대한 여건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제약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모아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뭐- 될까요? 아니면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확인을 해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점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를 해도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매수를 해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박완필 대표의 의견이 또 중립 의견이시니까 또 짧게 저희가 한번 들어볼 텐데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4분기에 우리 시장을 이끌 건 유일하게 반도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좀 어떤 대응과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화된 거 하나 봤는데요. 요즘에 바이오에 자금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 치료 신약 이런 쪽에 랠리가 나왔을 때 너무 치료제나 신약의 그 테마에 들어가서 지금 많이 묶여 있습니다, 돈이. 그래가지고 만기가 됐는데도 뭐 이렇게 이자, 뭐 전환사채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으로 묶여서 유동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도 이제 그 뭐 전환사채라도 찍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는 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어떤 자금의 좀 고갈 현상이 꽤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번에 유한양행하고 이제 그 오스코텍 같이 그 랭라자, 레이저티닙 신약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얀센하고 임상 결과가 나름대로 괜찮을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나름 차트가 괜찮았는데 나중에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가 없다는 이유로 막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생각하면 좀 그래서 지금 노보노리스크나 이제 일라이 릴리가 땡겨가는 어떤 비만 당뇨 또 최근에 제가 한번 추천도 했었습니다. 한올바이오처럼 이뮤노반트 몇몇 신약으로 딱 확고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네. 참 변동이 크다. 그래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으로 중립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또 짧게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와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70만 원 깨진 에코프로 2차 전지주 진짜 끝났나? 참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끝났나, 깨진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아픈 섹터로 오늘 보여졌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OX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지금 2차 전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동건 대표님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2차 전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전략이 2차 전지에 가장 맞는 전략일까요? 지금은 뭐 이제 늦었죠. 예, 늦었다라는 거는? 매도 기회를 놓쳤다. 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볼 수밖에 없다. 뭐 사실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백오더 물량이 공급망이 상당히 이제 좀 훼손이 되면서 계속 생산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정말 기대감들이 많았었죠. 현대기아차 뭐 150만 대 정도 백오더 물량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빠르게 소진이 됐고 오히려 이제 지금 쿠팡에서 뭐 로켓 배송이 될 정도로 차가 출고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면서
관련한 자동차 섹터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2차전지 쪽에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셀이나 그다음 소재단에 이렇게 많은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재 업체들 수익성이 떨어졌었고 예,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 둔화가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판매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영업이익이 7.5%로 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이게 전기차는 우리가 이제 지금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테슬라도 성장 산업, 성장주인데 이게 이제 매출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꺾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성장과 성숙의 분기점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내년 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바이든이 가냐, 트럼프가 가냐, 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도 저는 좀 짚어 나갈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울려는 시스템에 뺨을 때린 쪽은 이제 GM 쪽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정설 1년 동안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폭탄이 나왔는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이게 회복이 되려고 하면 네. 저는 적어도 내년도 1월 달 내지 한 상반기 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전기차의 핵심은 판매고 보조금입니다. 예,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내용들이 연말되면 안 돼요. 연초에 이제 상당히 많이 접수를 받고 정부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가려고 하면은 연초, 내년 초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끈기가지고 지금 보셔야 된다. 예,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그래요. 에코프로도 늦었고, 포스코홀딩스도 늦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늦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한필 대표님의 의견 짧게 또 들어볼까요? 2차 전지 네. 좀 어떤 지금 대응이 왜냐하면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좀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어떤 대응 전략이 지금 시간에서 지금 현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 한국이 이제 이렇게 미국의 공급망의 어떤 핵심적인 수혜로 떠오를 정도로 IRA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된 다음에 지금 뭐 에코프로 관련사들이 대충 시가총액이 뭐 많이 빠졌는데도 20조, 30조 뭐 이렇게 네. 20조 원대 대체로 막 5조, 6조, 7조 이런 대체적인 수급의 어떤 이런 공급망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을 받쳐줄 만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느냐. 네. 오히려 신용청산이나 매도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수급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물론 뭐 퍼도 비싸고 모멘텀도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서 자생적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어떤 조정이 갑자기 막 돌발 악재들로 해서 나온 건데 어쨌든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는 게 분명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이제 아까 우리 이동근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조금 불리한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의한 센티먼트 악화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서 이 주가가 좀 변동을 좀 줄여주는 구간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포스코 그룹 실적이 좀 받쳐주고 네. 또 기본적인 다른 사업으로도 이제 수익을 좀 내면서 다변화하는 어떤 그러한 소재의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쪽에서 저점이 먼저 나온다면 그쪽이 그나마 조금 빠른 저점 진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상당히 오늘 변동성을 보고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모멘텀들이 순식간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좀 지켜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아가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박한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아간다면 제가 어제도 이제 출연해서 포스코인터는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고 이 포스코인터가 이제 뭐 흑연이라든가 뭐 또 이런 구동 모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새로운 다각화된 쪽이었고 포스코 에너지가 이제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합병을 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한 케이스로 괜찮은데도 오늘 두들겨 맞는 걸 보고서 네. 이것은 센티먼트가 강한 섹터고 지금은 옥석 구분 없이 일단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내려앉은 다음에 이제 그 조정을 이제 이렇게 먼저 누가 그 저점 라인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주는가, 거래량이 좀 줄고 또 이 지금 신용의 어떤 청산 이런 게 좀 완화됐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모아가는 오늘, 전략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돌려서 고급지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준 대표는 2차 전지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계시는지와 함께 어떤 전략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현재 시점에서? 이걸 제가 이 3주 전부터 이거는 제 TV에 나와서도 2차 전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이제 8시 아침 8시 50분부터 하거든요. 거기서도 계속 제가 이제 팔아야 된다. 100만 원 이하 내려갈 때부터.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가신 분들은 이제 물량,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면서 이제 물량을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2차 전지를 지금이라도 이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거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기차 업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 뭔가 하면 그만큼 경쟁 상대가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많이 나타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판매 가격도 출혈 경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럼 당장 또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에 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겠죠. 또 GM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향후 전기차 생산은 조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투명하게 좀 판매 대수도 좀 생산 판매 대수도 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인구가 상당히 10억이라는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사실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불황해서 좀 많이 팔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문제도 그렇죠. 예, 테슬라 문제도 뭐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그 가격대 하방 압력을 네.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은 이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높은 가격이다. 그래서 아직도? 더 빠져야 된다. 아. 기술적으로 보면 대단히 최소한 얘기입니다만 240선 깰 가능성도 매우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김영준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신학수 대표님은 어떤 네. 의견이신지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보시나요? 그럼 잠깐만. 그럼 김영준 대표님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저는 뭐 RSI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 봤을 네네. 때 특히 RSI가 이렇게 많이 바닥에서 한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RSI가 월봉에서 적어도 그 한 40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면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얼마죠 이게? 69만 원대죠. 69만 원대 50만 원 깨져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반등 그래요. 수순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김영준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당연히. 생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제 생각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의 가격적 부분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그 현재의 상황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추가적으로 내리는 거,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에서 많이 내린 부분을 얼마만큼의 기간 조정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건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가격 조정도 받고요, 기간 조정도 받거든요. 네. 일단은 가격 조정은 어차피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기간 조정일 거예요. 이 기간 조정에도 주가가 내리고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등락을 이용한 뭐 짧은 매매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손이 빠르신 분들. 그렇죠. 네. 가능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기간 조정이 얼마만큼 갈 건가라는 것은 아직은 주가가 뭐 더 많이 내렸다라고 공감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제 바닥이 그렇기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이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진 않아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선구매된 것도 많아요. 전기차 선구매됐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선구매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지금 잘 움직이는데 뭐 이것을 없애고 전기차로 꼭 갈아타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보조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기차로 갈아탈 타이밍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 깨끗한 차를 팔고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주가는 선반영이 된 것도 있지만은 구매에 대한 부분도 선구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수요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쟁은 너무 치열해졌어요. 지금 중국의 이 캐틀, CATL 이쪽에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거 지금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수입이 100%, 110% 네.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걸 사용한다는 그래요.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의 2차 전지의 이 종목들, 현재의 가격을 얼마만큼 현재의 가격에서 유지하느냐, 이게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많이 좀 빠지는 모습에 저희가 이슈로 담아봤습니다. 2차 전지에 추가적으로 나 좀 더 할 말이 있는데 못했다 하시는 내용 있으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슈 얘기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더해줄 내일은 플러스. 안녕하세요, 문상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외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80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롤러코스터 같은 요즘 장세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보면서 내일 있을 증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의 일정입니다. 우선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PMI는 4개월 연속 하락하고 프랑스 역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1년 넘게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 어떤 결정 나올지 확인해 보시죠. 다음 일정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미국 경기가 연내 둔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3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 2%보다 개선된 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온다면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적 발표 일정 보시죠.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인텔과 포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 하이닉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 현대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에 있을 증시 일정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변동성 높은 요즘 시장 속 내일은 어떤 섹터가 빛나는 하루일지 네 분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네 분의 도합 주식 경력 100년이 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전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씩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많은 시간은 못 드리겠지만
제일 어른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대표님이 제일 어르신이시죠? 여기서? 네. 그렇게 되나요? 자, 김병준 대표님 올 연말까지 나라면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라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돈들이 없으세요. 그렇죠. 자, 종목에 다 네. 발목 잡혀 있는 돈들이 상황이죠. 금방 2차 네. 전지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2차 전지에 많이 이제 묶여져 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저는 반도체 섹터를 이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보면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늘 또 엔비디아가 PC용 그 칩 개발에 또 투자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러면 당장 또 D램의 또 호황을 좀 누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그 실적치가 3분기 나왔잖아요. 네. 예상치 기대치보다 좀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분기 내년 1분기에 갈수록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이다. 네.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DDR 가격 반등세 이걸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거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나는 돈이 없고 돈이 나는 없죠. 2차 전지에 묶였어. 그럼 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나 묶였으면 나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나라면이니까. 따라하고 말고는 제 같으면 가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2차 전지를. 예, 잘라버리고 주도 섹터가 될 만한 바로 반도체 이쪽으로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라면 4분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가 박한필 대표님이시죠? 맞죠? 맞죠? 여기서? 네. 이동근 대표님이신가요? 네, 뭐 두 분이 거의 비슷하시군요, 연배가. 자, 그럼 박한필 대표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네. 4분기에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 만약에 현금의 비중이 한 5%에서 10% 정도, 현금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이 가장 4분기까지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이제 뭐 현금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많이 이제 평가손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덜 빠졌냐, 네. 더 빠졌냐, 또 반도체는 좀 약간 수익이 났냐, 아니면 뭐 최근에 사서 그냥 뭐 본전이냐 이제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반도체는 꼭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쫓아가서 사면 못 먹어요. 이게 수익이 잘 안 납니다. 반도체는 묘하게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 섹터고. 특히 이제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는데 이게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이제 대만 총통 선거 있거든요. 이게 좀 바이든 트럼프 대결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대만에 친중 정부 들어서면 대만 반도체 공급 라인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도 최근에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자꾸 반도체도 항상 걱정하면서 가는 섹터인 거죠. 그래 마음 놓고 가는 섹터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은 뭐 항상 후행적 지표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이런 경제의 어떤 정책도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차라리 그중에 가장 자신이 있는 비전이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이 4분기에 좀 어려운 터널 구간을 잘 통과하신다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비전과 확신이 있다 그러면 조금 압축을 해서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좀 이제 종목을 이렇게 압축해서 가는 전략.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거 네. 여기에 투입을 하면은 심리적 멘탈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통과할 때도 빨리 통과할 수 있고 지금은 누구나 다 자신의 어떤 심리적 멘탈이 많이 그래요. 위축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현금화하는 것 자체는 바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과감함이 좀 용기, 결단 뭐 이런 단어가 좀 필요한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봅니다. 자, 이어서 이동근 대표님께 여쭤볼 텐데 뭐 아까 박한필 대표님이 둘째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동근 대표의 4분기 나라면 난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다.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끈기가 필요하다. 어떤 지금은 면의 끈기? 아까 제가 네. 저도 이차전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이미 다 끝나버려요. 상황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끈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기업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시세를 보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고 지금 이제 지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고 하면 사실 뭐 지수 저점에 대한 내용들, 고점에 대한 내용들 이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지금 2,35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초반 정도 오면은 거의 저점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은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예, 그거는 견디기 힘들어요. 잘 맞추면 수익이 엄청나게 나겠지만 틀리면은 거의 그럼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안전한 종목, 안전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무 안정성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종목 쪽에 그쪽으로 압축,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좀 낫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짜면 종목 대부분 보면은 종목을 뭐 많이 좀 가지고 계시는데 가지고 계시면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예, 그쪽으로 좀 압축 집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권이니까 매수해서 좀 물려도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는 어떤 섹터 쪽인가요? 역시 반도체 쪽인가요? 뭐 반도체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수도 좋고 지수 좋습니다. 좋고. 지수 쪽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막내 어서 막내 소리 잘 듣기 힘드시잖아요. 네. 우리 신학수 대표님. 딴데 가면 제일 형이신데 오늘은 네. 도합 100년이니까요. 막내가 돼도 충분합니다. 자, 신학수 대표 나라면 4분기에 이런 전략과 전술로 시장에 대응하겠다. 나라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투트랙 네, 어떤 투트랙 전략 어떤 전략으로 전략일까요? 가고 싶어요. 네. 일단은 그 현재 시장에서 이슈에 대한 부분과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움직이는 부분에서 잘만 매매하면 20% 30%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매매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감을 그러니까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매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성장성, 안정성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뭐 이 부분은 4분기에서 제일 화두로 작용할 거예요. 많은 패널들이 반도체 얘기하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현재의 상황이 반도체가 다른 제일, 섹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현재의 상황이 반도체가 제일 안정성 있고 성장성 있고 불안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는 이 부분에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반도체 업종 자체가 시총이 높아요. HPSP 같은 경우에도 3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여건의 종목들이 탄탄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가격 대역에서 HPSP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쫓아서 네. 매매해야 되겠지만 이와 비슷한 종목들 중에 안 올라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낙폭과대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4분기 쪽에 반도체 담아가야 섹터 된다. 안에서 낙폭과대 종목을 반도체 찾을 것 섹터가 같다. 아니더라도 그거는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투트랙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아가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에 대한 섹터에서는 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 두고 있는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매매를 해야 되는 여건이 있어야 물린 종목도 팔 수 있거든요. 뭐 다시 매수를 하든 팔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여건이니까 정체되면은 하루 하다 보면 하는 사이에 그래요.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네. 뉴스와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 일부의 자금을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으로 보고 나머지 자금들과 지금 현재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좋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시점과 타이밍을 조율하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일부는 빠르게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그렇죠. 전략을 하나 보유하고 또 하나는 낙폭과대의 알짜 종목을 찾아서 가는 방법. 네, 낙폭과대 이렇게 알짜 종목을 훨씬 더 비중을 높여야 비중을 됩니다. 높이고 이렇게 가는 전략이 나 같으면 4분기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면 4분기 어떤 대응 전략과 전술을 갖고 하느냐라는 질문 드려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내일장입니다. 내일장 한 줄로 평가해 보도록 할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요. 내일장 짧게 한 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부터 가볼까요? 신학수 대표 한 줄입니다. 안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특강 소개를 못합니다. 네, 그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요 낙폭과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이슈와 뉴스에 집중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에 집중하는 내일장이다. 기술적 반등 나올까요? 지금이 기술적 반등이고요. 기술적 반등에 대한 자율 반등의 조정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명준 대표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무조건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보자. 반도체를 보자. 네. 명쾌하네요. 우리 박한필 대표님 내일장 한 줄 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외국인 아침에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어서 우리 이동근 대표님 내일장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돈 좀 있으면 분할 매수. 돈 있으면 분할 매수. 어느 쪽으로 분할 매수를 해볼까요? 그 지수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지수도 좋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시간이 좀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분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방송에서 말씀 다 하셨나요? 못다한 얘기가 없나요 오늘? 있습니다. 저 있거든요. 저 있는데 네. 내일 아침 그 8시 50분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네. 2차 전지를 왜 매도를 해야 되고 반도체를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있으시니까 저희가 뭐 따로 언급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부터 대응 전략 그리고 내일장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 김병전 대표의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분은 다음 주 수요일보다 다양한 정보 알찬 내용 꽉 찬 재미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